아이폰 16 일반 모델 판매량이 저조한데 끌어올릴 방법을 생각해봐. AI 업데이트? 할인 행사? 그냥 SE4 가격을 왕창 올려서 그 돈씨 아이폰 16 사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 아이폰 16e가 공개된 이후에 정말 시끄러웠죠. 애초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가격은 비싸졌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맥세이프 같은 알짜 기능들이 빠지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99만원짜리 중저가 아이폰 출시해가지고 125만원짜리 아이폰 16을 더 사게 만들려는 애플의 전략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오늘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얼른 언박싱도 해보고 그리고 기계를 써보면서 카메라, 배터리, 모뎀 품질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과연 애플 인텔리전스는 되면서 맥세이프 충전은 안 되는 이 애매한 아이폰은 어떨지 한번 가보시죠. 뭔가 항상 언박싱을 하면 그래도 신나는데 오늘 아이폰 16e는 뭔가 이빨 보이게 웃으면서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다물고 뜯어야지. 제가 미리 좀 세팅 좀 해놓느라고 스티커 뜯었는데 보시면 오, 아이폰 16 화이트 들어있고 렌즈 하나니까 좀 더 이쁜데? 뒷면은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측면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이게 16 일반 모델 같은 요게 라운드 형태로 된 알루미늄 마감은 아니에요. 예전에 14, 15, 2 시리즈에서 보던 이런 각진 깻잎형입니다. 뭔가 갤럭시 S25 향기도 나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케이블 C2C 들어있고요. 그리고 핀 들어있고 설명서 들어있고 이제 애플 스티커 없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 화이트고요. 그 렌즈가 하나라 그런가 뒷면 디자인을 보면 요 근래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예쁩니다. 색깔도 이제 검은색, 흰색 둘 다 꽝 없는 색이고요. 기본적으로 SE 아니 이제 E가 들어간 라인업은 애플이 전작 재고를 활용해서 중저가로 내놓는 폰들이죠. 메인 AP 칩은 최신작에서 일부 코어를 조금 덜어내서 그걸 일명 컷칩이라고 해요. 일부 불량인 부분을 잘라내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카메라 모듈도 전작 재활용, 디스플레이와 금형도 재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폰을 갖고 싶지만 이제 구매력이 높지 않은 이제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개도국 쪽에 주로 판매하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이번 아이폰 16e는 아이폰 14의 일반 폼팩터에서 아이폰 16의 부품을 상당수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외관부터 보시면 6.1인치 화면 크기에 아이폰 15 때 자취를 감춘 노치 디스플레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두께를 보시면 14 일반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무게만 167g으로 16e가 아이폰 14 일반보다 5g 가볍습니다. 외관은 아이폰 14와 동일하게 알루미늄과 유리 소재로 만들었어요. 15부터 들어간 아예 염색해버린 유리죠. 인퓨즈 글래스는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옆면 보시죠. 이제 오른쪽 면을 보시면 이게 16 시리즈에 들어간 이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16e에는 빠져 있고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동작 버튼은 안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위아래로 볼륨 버튼이 있고요. 동작 버튼으로 촬영, 무음 모드, 손전 등 단축어 이것저것 쓸 수 있죠. USB-C 포트 16e에도 들어갔고요. 또 좀 특이한 점은 외관을 보면 유심 트레이 이런 구멍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플 자체 모뎀이 들어가서 그런지 16e의 안테나 부분이 좀 더 두껍고 큽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좀 안테나가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살짝 디테일 측면에서 다른 게 16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깻잎통 디자인인데 여기 이렇게 다 모서리에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통이지만 쥐었을 때 이제 그립감이 은근 부드러운 그런 게 있는데 16e는 그거 아니죠. 이제 14의 금형을 갖다 쓰다 보니까 싹 떨어지는 옆면입니다. 뭐 이제 이런 그립감이 뭐 이제 어색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부드럽진 않죠. 뭔가 갤럭시 S25도 요새 딱 이래요. 그 느낌입니다. 뒷면 예쁘게 잘 빠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가 이렇게 싱글로 있으니까 되게 군더더기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 16인데 이게 뭔가 눈깔이 이제 두 개인 게 적어 보이지만 한 개만 있으니까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플래시가 약간 작고요. 여기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뭐 만져봤을 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이거 크기가 동일하죠. 근데 카톡 키는 좀 덜합니다. 렌즈가 이제 48메가픽셀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플레이입니다.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SE 3세대까지는 LCD였는데 이제 OLED로 완전히 갈아탔고요. 다만 이게 15, 16에 탑재된 그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14에 들어갔던 화면과 동일한 스펙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주사율은 60Hz로 똑같고요. 이번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가 사이좋게 나눠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단가가 안 좋아서 이거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물량을 넣는 거로 바꿨다고 합니다. 잘 뽑으시면 3D 아이폰 16e를 뽑을 수 있다. 애플 설명을 보시면 이게 16과 동일한 명암비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6e 디스플레이는 일반 상황에서 최대 밝기가 800니트, HDR에서 부분 최대 1200니트인데 16은 일반에서 최대 1000니트, HDR에서 부분 최대 1600니트로 조금 더 좋죠. 그리고 16에 들어간 최소 1니트 밝기도 16e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화 유리도 16에 들어간 견고한 최신 세대 세라믹 실드보다 한 단계 낮은 14, 15에 들어간 세라믹 실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표를 보시면 16e가 14의 디스플레이를 알뜰하게 재활용한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써본 훌륭한 디스플레이이긴 해요.
아이폰 16에 들어간 프로세서죠. A18 칩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GPU가 16 일반은 5코어, 16E에는 4코어가 들어갔어요. A18 자체가 프로에 들어간 GPU 6코어짜리 A18 프로 칩에서 코어 하나를 뺀 컷칩이니까 16E에 들어간 칩은 컷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애플이 참 알뜰하게 칩을 재활용해서 살려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램은 일반 16 프로와 동일한 LPDDR5X 8기가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용량도 64기가부터 나올 거란 예상과 달리 128, 256, 512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나는 SE의 후계가 아니고 16 시리즈의 막내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얼른 벤치마크 돌려봤습니다. 요거 보면 16E는 싱글코어에서 3253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7931점, 긱벤치 GPU 점수를 보면 24265점이 나왔죠. 아이폰 16과도 동일한 조건에서 돌려봤는데요. CPU 싱글코어, 멀티코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GPU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는 같은 A18 칩셋이긴 해도 GPU 코어가 16E가 하나 컷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코어가 한 개 적은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3D마크 테스트 돌려보니까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게 최고가 한 3602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도는 한 67% 정도 나오는데 16과 비교해보면 점수가 좀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AP를 썼어도 GPU 코어가 하나 빠진 그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성능은 이 정도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는 제품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18.4 개발자 베타를 깔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촬영 당시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출시 후에 되거나 더 뒤에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16E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애플 자체 모뎀이 들어왔어요. C1 칩이라고 하죠. 애플이 진짜 몇 년간 모뎀 독립을 퀄컴으로부터 계속 시도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다가 드디어 이번 16E에 탑재가 됐어요. 이거 애플이 자체 설계해 만든 모델로 아이폰에 들어간 모뎀 중에 가장 전력 효율이 좋다고 애플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베타 테스터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제약이 있어서 통화 품질이나 신호 누락 여부 같은 거는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아이폰 16E를 이렇게 16과 동일한 통신사 5G 유심을 넣어가지고 데이터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이거 그냥 저희가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했을 때 아이폰 16E는 146Mbps 정도 나왔고 16은 117Mbps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16E에 들어간 애플 자체 C1 모뎀이랑 맥세이프 자석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애플이 맥세이프를 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실리콘 케이스에 맥세이프용 자석을 붙여놓고 속도 측정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속도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어요. 이러면 애플이 맥세이프를 뺀 거는 전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한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아이폰 16E는 5G 상황에서 유튜브 FHD 영상을 1시간 정도 봤을 때 이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룰러를 쓰지 않는 비행기 모드로 하니까 이 정도 배터리가 달았죠. 반면에 이제 아이폰 16은 5G로 1시간 봤을 때 이 정도 달았고 비행기 모드로 하니까 배터리가 이만큼 달았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번에 애플 아이폰 16E가 아이폰 16보다 배터리 용량이 한 400mAh 정도,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죠. 그 정도 늘어나서 통신상에서 배터리를 덜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뎀 간의 차이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저희가 이런 간단한 실험에서는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배터리입니다. 이번 16E 시리즈의 특장점인 것 같은데요. 애플이 배터리 용량과 전력 효율에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그동안 SE 시리즈는 칩은 최신 성능인데 폼팩터가 완전 구형이고 그리고 화면도 작아서 배터리가 크게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항상 뭔가 속 터지는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애플이 자신만만하게 6.1인치 제품 중, 그러니까 아이폰 일반 시리즈 걔네들 중에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애플 실리콘이 전성비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잡는데 이번에 배터리 광탈 주범 중 하나인 모뎀마저 자체 설계를 했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16 일반보다도 배터리 성능이 더 좋다는 건데요. 저희가 아이폰 16E 배터리 설계 용량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이폰 16E의 경우는 이제 3961mAh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6 경우에는 3521mAh 정도 나왔으니까 16E가 10% 이상 배터리 용량이 높았습니다. 유튜브에서 4K 고화질 영상을 틀어놓고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폰 16E는 방전까지 한 10시간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같이 테스트를 돌린 아이폰 16은 8시간 41분 정도 갔고요. 이거 정말 배터리 성능은 괜찮은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전자제품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종인데요. 이거 16을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맥세이프 자석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윤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6E 이걸 갖다 대면 자석이 없습니다. 이거를 무선 충전을 하려면 이렇게 거치식 무선 충전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붙지 않으니까 맥세이프 액세서리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기가
그러니까 최대 15W까지밖에 지원 안 하는 건데 아이폰 16e는 6에서 7, 가끔 이제 8W까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충전 용량을 떠나서 사실 맥세이프가 애플 아이덴티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표준인데 그래도 나름 이제 SE 시리즈가 아니고 16 정규 라인업인데 여기서 빠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리콘 케이스에도 물론 맥세이프 기능은 없습니다. 자석도 없어요. 카메라는 렌즈가 한 개입니다. 아이폰 16 일반에 들어간 48메가픽셀 광각 퓨전 카메라가 탑재가 됐고요. 애플은 이거 투인원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2배 광학금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크롭 줌입니다. 16에 들어간 0.5배 줌이 여기서는 빠졌죠. 1배랑 2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이폰 16e와 그리고 아이폰 16도 들고 나와서 사진 좀 찍어봤는데요. 동영상은 시네마틱 모드, 액션 모드, 공간 접사 모드, 그리고 퀵테이크 촬영할 때 4K 해상도 요게 이번 16e에서 다 안 됩니다. 그것들 빼고는 동영상은 다 동일합니다. 네, 왼쪽이 아이폰 16e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이 아이폰 16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음식 사진을 찍어보니까 뭔가 이제 붉은색이 도는 음식들은 16e가 좀 더 붉게 잡고 이제 그릇을 봐보세요. 이제 하얀 부분은 16이 좀 더 잘 잡고 16e는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확실히 아이폰 16e 쪽이 좀 더 따뜻하죠, 느낌이. 야간 성능 자체를 보면은 이게 뭐 프로세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 16 쪽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모두 동일하죠. 찍어보면 제 느낌인가요? 그냥 아이폰 16 쪽이 이건 좀 더 밝게 잘 찍힌 것 같아요. 16은 좀 칙칙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인물 모드입니다. 인물 모드 후면 사진으로 찍어본 건데 둘 다 비슷비슷한데 16e가 얼굴에 좀 더 붉은기가 없죠. 맨 왼쪽 사진이 아이폰 16e에 접사 모드 없이 그냥 이파리를 가까이 가서 찍은 건데요. 접사 모드는 없는데 근거리 초점은 또 잘 잡아요. 접사 모드를 켜고 찍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폰 16e로 야외 사진입니다. 이건 다 잘 찍어요. 보시면 근데 아이폰 16e가 하늘을 좀 더 파랗게 잡는 모습 이 정도 느끼실 수 있고 이제 4800만 화소로 찍은 거를 이렇게 크롭해서 이제 디테일 보면은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이폰 16e 쪽이 확대했을 때 좀 더 이제 노이즈가 보이고 자글자글해 보입니다. 동영상도 이렇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실내에서 제가 뛰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스펙상으로는 아이폰 16은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갔고 16e는 그냥 OIS가 들어왔습니다. 차이는 확실히 16 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제 아이폰 16e는 약간 미세하게 떨리는 거 보이시죠? 영상은 이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아이폰 16e는 계륵입니다. 아이폰 16e를 써보니까 기기 자체는 보급기답지 않게 훌륭하고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애플 모뎀이 전성비가 정말 뛰어나다는 점에서 배터리 지속시간이 오래가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돈씨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이 99만 원 가격 책정과 애매하게 쑥쑥 빼버린 기능 때문에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뭔가 우리의 기대는 SE 3세대에서 업그레이드된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의 그런 중저가 폰이었는데 16e의 가격대면 우리가 26만 원 더해서 그냥 16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눈 딱 감고 10만 원 더 비싼 아이폰 15 일반을 사자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미전하는 게 그리고 램 용량이 낮은 게 정말 치명적으로 거슬리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아이폰 16e 가격 99만 원은 과도한 가격 인상이 됐다기보다는 생각해보니까 아이폰 16에서 몇몇 기능을 뺀 것을 이제 칼같이 계산한 그런 가격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듀얼 카메라, GPU 코어 1개, 강화유리, 와이파이 7, 초강대역 라디오, 맥세이프, 다이나믹 아일랜드, 카메라 컨트롤 이런 거 다 뺀 게 가치가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뭐 애플이 이해를 가긴 하는데 근데 아니 이해는 무슨 그래도 뭔가 맥세이프 뺀 거는 정말 선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폰 16이 보시고 궁금하신 점과 소감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